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중급이에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를 설명을 하는 과정이고 중급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뒷부분에 파동에서도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뭐 이런 부분에서도 추세를 그리는 게 필요는 한데 미리 배우고 연습을 해두시면 거기서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추세선 그리는 건 저도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주 건전체, 신성 델타 테크, SDN 이런 걸 보시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씩 보시죠. SDN을 보실게요. 일단 추세를 그리는 이유는 고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1번 추세를 강하게 돌파할 때 2번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힘이 빠질 때 이 두 가지를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잠깐 위에다 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세가 이렇게 쭉 있어요. 추세가 있는데 추세를 따라서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생기다가 강하게 돌파할 때는 추세를 이탈하는 이런 강한 양봉을 만들거나 강한 음봉을 만드는 거예요. 추세를 돌파할 때. 그럼 여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2번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힘이 빠질 때 이 추세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쭉 추세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또 따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하다가 이게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는 증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이제 다시 뭐 조금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또 이렇게 또 힘이 빠지고 결국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점점 좀 죽어드는 거죠. 추세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돌파한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거나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추세를 이기는 너무 강한 힘이나 추세를 따라오지 못할 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SDN으로 보실게요. SDN 그리고 추세는 일단 저는 몸통 기준 종가 고점에다가 긋습니다. 이런 자리에다가 긋는다고 보시면 돼요. 음봉 여기 말고 저렇게 양봉 종가에다가 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추세를 그을 때는 점이 최소 2개가 필요하죠. 2개. 얘가 이렇게 2개 나왔을 때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료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 추세에 맞는 상승이 뒤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못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는 일단 첫 번째 자리에서 이 첫 번째 그 기준봉이 나오고 이제 눌렸어요. 그러면 요런데 지지를 하는 거 보고 이 장기이평선 121선 장기이평선 지지하는 걸 보고 요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이 추세와 맞았을 때 분할로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도 분할로 매도를 하고 추세를 돌파를 했으니까 우리가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분할 매도 여기서 좀 많이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도 일단 한번 지지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나 이런 자리는 여기 앞쪽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 여기에 중가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앞쪽 매물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거죠. 이런 고점들, 이런 거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또 이 추세에 맞게 올라와서 부딪힌 거죠. 이 두 가지 고점을 이어서 그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할 매도 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단기적으로 1파, 2파, 3파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료가 연속성이 있다면 계속 추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오랫동안 지지를 했네요. 이런 자리에서 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또 분할로 매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이 추세를 이어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에 힘이 빠져서 점점 이렇게 고꾸라드는 느낌이 들면은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평단 위에서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나요? 그리고 SDN 앞쪽의 차트를 볼게요. 앞쪽 어디쯤이냐면 여기에서도 기준봉 1차 상승, 여기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똑같이 추세선을. 근데 이게 어때요? 추세를 확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런 자리, 음봉도 거래량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면서 돌파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예상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 델타 테크는 여기를 보실 건데요. 일단 여기부터 먼저 봐야겠죠. 보시면 자 여기가 박스권이 된다는 것을 아시겠나요? 이렇게 완전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왜냐면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얘가 여기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여기 저점, 이 양봉, 그리고 이 음봉, 몸통 이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여기서도 지지선을 다시 깨면 회복하고 깨면 회복하고 하는 여기 요 박스권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배웠죠? 여기 이 쌍봉을 만들고 하락하는 것 같았지만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돌렸어요. 돌린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한 다음에 눌려서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 이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캔들이 나왔으면 여기서 일단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또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 양봉이 또 나왔고요. 뭐 물론 여기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거거든요. 근데 상한가 머리를 지지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매수는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상단에서 의미 있게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횡보를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쭉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상승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주도주였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여기서 일단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또 분할 매도. 그래서 한 차례 눌림이 나왔는데 추세선은 일단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어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일단 한 파동, 두 파동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얘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파동이 이 첫 번째 파동에 대비해서 이 두 번째 파동은 너무 약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두 번째 파동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어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던 이 고점들은 추세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 안에 들어있는 그냥 잔파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얘가 이 시장 주도주로서 얼마나 더 가는지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 고점과 여기 장대항공 시가, 여기 장대항공의 중가 이런 부분은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장 주도주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던 거를 계속 그냥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분할 매도만 하면서 분할 매수는 안 하고 그냥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가 나오고 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연장을 해서 봐봐요. 이제는 조금 돌파가 나왔어요. 조금 돌파가 나왔으면 여전히 분할 매도를 하면서 봅니다. 추세에 아직 조금씩은 이탈을 했지만 아주 크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크게 이탈을 했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또 분할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강한 시장 주도주였고 지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을 해서 그어봐요.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을 해서 그어보는 거예요. 이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 주식은 특히나 시장 주도주, 대장주들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1차 함수 그래프는 뭐예요? X는 Y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추세선 따라서 가는 게 1차 함수 그래프죠. 그런데 2차 함수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렇게 점점 각도가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도주, 대장주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 안에서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추세를 계속 추적을 해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다가 이 추세를 이탈하는 양봉이 생겨요. 여기서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단기 고점일 때 분할 매도를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재료의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하면서 이 이탈해서 단기 고점이 됐지만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서 이 추세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추세선으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눌릴 때 모아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추세선을 그릴 때 추세선을 따라갈 때 분할로 매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두 번째 추세선을 이탈하는 곳에서는 단기 고점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기 고점이 또 한 번 새로운 단기 고점으로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서 이 대장주가 연속성을 갖는지 또 계속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파른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지 보면서 추적을 해 나가다가 여기서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힘이 아주 돌파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이 추세를 따라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아주 강한 1번 추세를 돌파하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매도를 했지만 두 번째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을 하고 왜냐면 얘가 그 당시에 시장 주도주였으니까 새로운 추세선을 긋고 그 다음부터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눌림이 생겼고 추세를 이어가는 양봉이 또 발생을 했어요. 또 눌림이 생겼고 일단 이 추세선을 이어서 그려봅니다. 이어서 그렸어요. 여기서 이탈을 할 때 일부 매도를 해볼 수도 있고 지지선을 그려보면 여기
대량 거래 이 양봉의 종가는 크게 훼손하지 않았죠. 이 시가가 다시 이렇게 돌려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매도를 해볼 수가 있지만 또 보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란 듯이 여기서 개미 한번 털고 이렇게 올려줬죠. 근데 이 자리가 뭐예요? 추세를 이제 이탈하는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확실하게 추세를 또 이탈하는 대량 거래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1차 추세와 2차 추세 이렇게 가파라지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다음 종목을 보실게요. 제주반도체. 좀 어렵죠? 자, 제주반도체는 이렇게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기준봉 다음에 눌림에서 매수를 해야 되죠. 눌림 어디? 일단 여기 내려왔을 때 지지선을 한번 그어봐요. 그러면은 이 앞쪽 매물대랑 이 매물대 맞닿아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자리 뭐예요? 이런 자리 저는 돈고 자리라고 말하는데 이 돈고 자리에 대한 설명도 고독화 투자의 블로그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 매물대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지지해요? 228선, 이 주황색 선이 쭉 이어져서 이런 자리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평도 지지하고 여기 매물대도 지지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기준봉에 거래대금도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상승을 하죠. 쭉쭉쭉 상승을 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당시에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이었잖아요. 얘는 대장주로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추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개를 잇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상승이 고점이 나올 때까지 추적을 하는 거죠.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요. 이 상승 파동에 이어져 있으니까 이 상승 파동과 이 두 번째 파동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분할 매도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일가의 고점도 포함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파동의 끝, 이번 상승 파동의 끝인 여기로, 파동의 끝으로 이 추세를 옮겨요. 이렇게. 굉장히 가파랐죠? 그런 다음에 네 보세요. 여기 이 대량거래 종가를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이 지지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한 8일선 정도 되겠죠? 급등주는 급등주이면서 대장주는 5일선 이탈할 때 첫 눌림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이런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높은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또 이 추세를 이탈하는 추가 상승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 파동이라면 두 번째 파동의 고점이 여기죠. 그러면 두 번째 파동이고 여기 세 번째 파동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파동의 고점과 세 번째 파동의 고점을 이렇게 이어줘요. 그러면 얘를 이었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장난 아니죠. 여기서도 또 분할 매도를 해주는 거고 이게 근데 되게 웃기지만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이제 세 번째 파동이잖아요. 세 번째 파동의 고점이 여기예요. 종가상 고점이. 그러면 분할 매도는 했지만 이걸 이렇게 옮겨줘요. 이래도 되나 싶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이 나왔고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추세를 또 이어주는데 당연히 여기서 분할 매도를 또 하면서 이어주는 건데 종가 기준으로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고점이 될지 아니면 또 눌렸다가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분할 매도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눌렸어요. 또 눌렸어요. 이때 눌림이 어디서 나왔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장대양봉이 중앙값 근처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했고 대장인데 바닥이 지금 4,000원이에요. 4,000원 대비 3배 정도 오른 거란 말이에요. 대장이니까 최소 5배에서 10배는 갈 수가 있을 거니까 계속 추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추세선에 닿으려면 아직 멀었죠. 상승을 했습니다. 이 추세선을 또 연장을 해볼게요. 아직 안 닿았어요. 아직도 안 닿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힘이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스틱이 나올지 보면 돼요. 우리는 요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매도하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 추세를 이탈하는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지금 바닥 대비 5배 오른 위치예요. 5배 오른 위치면은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템을 하면은 바닥 대비 10배도 가잖아요. 대장주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매도를 하고 또 지켜보는 거예요. 추적을 해보는 거죠. 죽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음봉이 강한 게 또 나왔고 이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고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5일선이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 모아갈지 안 모아갈지 혹은 여기서 남은 물량만 들고 갈지는 판단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니까 아주 소량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파동의 기준봉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갔다면 또 다시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서는 8일선 정도에서 눌림이 나왔고 여기서는 11선 정도에서 눌림이 나왔어요. 대장주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8일선, 11선 눌림이 많이 나와요. 물론 21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 이런 33일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온리바이스 AI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대장주는 더더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또 모아서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종가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가상 추세를 크게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일단 고점을 점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눌림이 나오는데 계속 또 11선에 닿았죠. 여기서도 분할로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평단보다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바닥에서부터 사모았던 물량이 분할 매도를 하면서 평단은 계속 낮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매수한 지점보다는 내 평단은 계속 낮게 어느 정도 평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낮게 유지가 되면서 언제라도 매도하고 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또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이 추세선을 또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보는 거예요. 네, 추세선에 딱 맞게 끝났죠? 이 추세선에 딱 맞게. 그러니까 또 여전히 좀 더 추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쯤에서 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다섯 번째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혹은 다섯 번째 파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세를 넘었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도 또 분할 매도 해야겠죠. 혹시 모르니 여기서도 이 앞쪽 파동이랑 고점, 이 고점들을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볼게요. 이 양봉의 고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런 파동들은 잠파동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얘를 또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변경해요. 이번 상승의 파동에 고점이랑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이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하락하는 이 거래량 많은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예요? 대략 한 4만원 정도까지 갔죠. 38,000원 넘었죠. 4,000원에서 시작했는데 거의 10배를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고점일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다 매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 파동별로 각 상승 파동의 고점을 점으로 찍어서 각 상승 파동의 고점을 점으로 찍어서 이 점과 점을 연결을 하면서 고점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를 이렇게 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빠졌어요. 그럼 힘이 빠졌을 때 여기서 5일선을 이탈했을 때라든지 여기서 11선을 이탈했을 때라든지 매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21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의 특성상 11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11선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적당히 보였겠네요. 이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지를 판단할 때 추세에 힘이 빠졌음을 이 11선 이탈에서 일단 한번 눈치를 채볼 수가 있었겠네요. 제주반도체는 추적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건데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세선을 옮겨 그리면서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상승을 하는 도중에 이 상승 파동의 조정이 왔음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장이라서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 추세를 그려서 눌림에 잡아서 그 다음 추세를 또 기다리고 추세가 돌파됐음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추세를 또 그리고 이런 과정을 추적을 하면서 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주도주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대장주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꼭대기까지 먹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너무 일찍 털리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추세가 있다면 살아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그냥 털리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추세를 이어봤을 때 아직 이 테마가 살아있고 이게 대장주고 이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걸 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서 털리지 않고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렇게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고 조금 더 가지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새로운 추세를 그어서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나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도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앞으로 추세선 많이 그으면서 추세선의 고수가 돼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